자, 도함수의 활용. 첫 번째, 이제 접선의 방정식이라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이라는 내용은 어떤 얘기가 되냐면, 뭐부터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고1 때 배웠던 접선이라는 것은 직선이잖아.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부터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고1 때 배웠던 직선의 방정식. 여기부터. 그럼 고1 때 배웠던 직선의 방정식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직선의 방정식은 두 가지 형태로 표현할 수 있었어. 어떤 형태냐면 y는 mx 플러스 n 이런 형태가 있었고요. 또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렇게 두 가지 형태가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하고 뭐를 쉽게 알 수 있어? 기울기와 그 다음에 y절편을 쉽게 알 수 있죠. 기울기가 m이었고 y절편이 n이었으니까. 그쵸? 그리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놈을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 표준형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얘처럼 얘를 다 한쪽으로 넘긴 거죠. 어떻게 보면 다 넘겨서 이렇게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일반형이라고 한다. 이런 일반형은 뭐를 기울기나 이런 것을 쉽게 알기보다는 어떤 공식이나 이런 데에다가 대입하거나 이럴 때 굉장히 이런 형태로 많이 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이러한 직선의 방정식에서 기울기라고 하는 m은 다 알겠죠. 기울기가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그렇죠? 이런 의미이기도 했고요. 또 뭘로도 얘기할 수 있었다고 했죠? 기울기는 x축과 이루는 x축과 양의 방향으로 이루는 각도가 세타도라고 한다면 탄젠트 세타가 기울기가 된다. 그러면 이 우리가 삼각비나 이런 것들은 언제 배웠습니까? 중3 때 배웠죠? 그걸 기억을 해야 돼. 그래서 만약에 x축과 30도만큼 이루어져 있다. 기울어진 정도가 다르잖아. 뭐하고? 45도 이루어져 있다. 이거하고 다르잖아요. 이렇게. 맞죠? 그러니까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은 이런 개념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x가 이만큼 증가했는데 y가 이만큼 증가한 거하고 x가 이만큼 증가했는데 y가 이만큼 증가한 거하고는 서로 기울어진 정도가 다르지? 이런 개념이고 얘는 x축과 이루는 각도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기울어진 정도가 달라지잖아요. 그랬을 때 이걸 보고 탄젠트 30도 또는 탄젠트 45도 이것이 기울기가 된다. 그러면 탄젠트에 대해서 옛날에 배웠을 때 까먹었을지 모르지만 0도, 30도, 45도, 60도, 90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죠. 탄젠트 0도가 0, 탄젠트 30도는 얼마? 루트 3분의 1, 45도는 1, 60도는 루트 3, 90도는 없었죠. 이렇게 기억을 해두고 있어야 돼요. 자, 이런 기울기가 이렇게 되고요. y절편이야 x가 0일 때 y의 값, 1 때 y의 값, 그죠?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이제 직선의 방정식에서 처음 배웠고요. 두 번째는 어떤 걸 배웠냐면 이제 조건이 주어질 때 직선의 방정식 세우기. 어떤 조건이 주어졌냐? 첫 번째는 기울기와 한 점이 주어졌을 때 식 세우는 방법. 두 번째는 두 점이 주어졌을 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딱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야? x절편과 y절편이 주어졌을 때 세울 수 있다, 그렇죠? 자, 먼저 기울기가 주어지고 한 점이 주어졌다. 기울기가 m이라고 주어지고 3이다, 5다. 한 점이 x1, y1이라고 요 점을 지난다. 기울기가 이거고 요 점을 지난다. 그럼 식이 어떻게 되었다고 했어요? y-y1은 m의 x-x1 이렇게 식 세운다고 했죠? 이렇게. 그 다음에 두 점이 주어졌을 때는 어떻게 세운다고 했습니까? x1, y1, x2, y2 이렇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똑같아. 요 점을 반드시 지나야 되니까 y-y1 그 다음에 x-x1까지는 똑같고요. 기울기가
이 두 점을 지나는 놈으로 기울기를 따져야죠. 그러니까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니까 여기에서 이만큼 증가한 거야. 그러니까 그 차이는 x2에서 x1을 뺀 게 거리죠. x의 증가량이고 y2에서 y1을 뺀 것. 이렇게 쓰면 되겠다. 쌤,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얘를 기울기를 이렇게 쓰지 말고 x1에서 x2를 빼고 y1에서 y2를 빼도 되지 않나요? 돼. 상관없어요. 어차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x절편, y절편 이렇게 줘줬다면 바로 우리는 a분의 x, b분의 y는 1이다. 이렇게 바로 식을 세울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x절편분의 x, 그러니까 x절편이 3이야. y절편이 4래.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라. 3분의 x, 4분의 y는 1이다. 이렇게 바로 식을 세울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됐니? 이런 부분. 근데 이게 아주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내용이 지금 미분에서 접선의 방정식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이과로 갈 거라면 이 내용이 나중에 기하와 벡터 배울 때 평면 방정식하고 연결이 돼요. 평면 방정식하고 그때는 입체도형에서의 평면 방정식과 이렇게 연결이 된다. 그러니까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공간에서는 직선이 평면이 됩니다. 점은 직선이 되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잘 알아야 돼요. 알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런 기본적인 우리가 배경을 바탕으로 이제 오늘 배울 이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접선 방정식. 자, 어떤 거냐면 우리가 전 시간이죠. 처음에. 자, 어떠한 이러한 함수가 있다고 했어요. y는 fx라는 함수가 있어. 근데 요런 점에서 요 점까지의 평균 변화율을 구하라. 변화율을 구하라 라고 한다면 요 점에서 요 점까지의 기울기가 평균 변화율이라고 했습니다. 맞죠? 두 점의 기울기. 그렇죠? 두 점의 기울기가 평균 변화율이에요. 기울기라고 쓸게요. 자, 이게 평균 변화율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순간 변화율. 요 지점에서 또는 요 지점에서의 순간이니까 어디서 어디까지 라는 게 없죠. 딱 그 순간이니까. 그렇죠? 여기서의 순간 변화율이 뭐였습니까? 여기서의 순간 변화율이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였죠. 그렇죠? 한마디로 요 점을 우리가 A라고 한다면 요 함수를 미분한 거에 A를 집어넣은 F'A가 미분 계수이기도 하면서 요 직선에, 이 접하는 직선이죠. 접선의 기울기라고 했어요. 맞지?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이제 뭐 3차 함수가 주든 무슨 함수가 줬을 때 일단 우리는 미적분 원에서는 다항 함수밖에 배우지 않으니까 얘를 y는 fx라고 했을 때 요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라고 했다 이거야. 그럼 요 점이 뭐라고 주어지겠지? 예를 들어서 3,4라는 점에서의 이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러면은 일단은 요 점을 지나는 거잖아. 맞죠? 요 점을 지나고 기울기만 알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한 점을 알고 있으니까 아까 직선의 방정식 얘기하듯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요 접선의 기울기는 f' 미분한 거에 3을 집어넣은 값이 기울기가 되더라 이거야. 맞죠? 그럼 이걸 문자로 써볼게. y는 fx라는 놈이 있고요. 여기가 a, a를 집어넣은 fa 이런 점일 거야. 맞죠? 그랬을 때 얘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러면 y-fa는 미분한 거 기울기 n x-x1 맞죠? 요 점이 요거니까 맞잖아. 이렇게 세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세면 되겠다. 가장 쉬운 접선의 방정식이죠 이게. 그렇죠? 어떤 점 주고 접점을 주어지고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이렇게 세면 된다고. 자, 이것은 언제 쓴다고? 첫 번째
접점이 주어진 경우. 접점이 주어진 경우. 이렇게 풀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하나 한번 해볼게. 자, y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런 3차 함수가 있어. 근데 여기 위에 한 점 1,1 맞죠? 1,1 지나지? 대입해보면 요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요걸 구하라. 이렇게 물었다 이거야. 그러면 먼저 1,1을 지나니까 y-1은 m의 x-1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기울기 구하면 되죠? 기울기는 뭐냐? 얘 미분한 거 3x의 제곱 마이너스 1 맞아요? 여기다가 뭘 집어넣은 거? 1이 x가 1일 때의 미분계수니까 1 집어넣으면 2잖아. 그러니까 얼마? 여기다가 2 이렇게 집어넣으면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끝난 거죠. 됐죠? 이게 첫 번째 접점이 주어진 경우에 구하는 방법이에요. 됐죠? 두 번째. 자, 이번에는 방금 지울게요. 접점이 주어진 경우. 정리를 해볼게요. 접점을 우리가 a, fa라고 하고요. 맞지? 이렇게 되고 y는 fx라는 함수에 대하여 접점이 주어진 경우는 y-fa는 f'(a) x-a 이렇게 세우면 된다는 겁니다. 됐죠? 두 번째, 이번에는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 자, 이번엔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야. 자, 기울기가 주어지고 뭐가 안 나와 있어요? 접점이 없죠. 그럼 뭐만 찾으면? 접점만 찾으면 우리는 식을 세울 수 있다는 얘기지. 기울기를 알고 있으니까. 기울기가 m이라고 주어졌어. 그러면 이렇게 세우면 될 거란 말이야. y는 이게 뭔지 모르지만 m x 뭐시기 이렇게 생겼을 거란 말이야. 모양이. 근데 접점만 알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x, y 대신에. 그럼 접점은 어떻게 구하냐? 이렇게 구하면 되죠. 얘를 미분한 x가 m이 될 때의 이 x값을 구하면 되죠. 맞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울기가 4인데 걔를 미분해서 f'x 이렇게 했더니 4가 되는 이 x를 구하면 되잖아. 그 x가 만약에 3이었다 라고 한다면 접점은 얼마나 되는 거야? 3, f3 맞죠? 3일 때 y의 값. 이걸 여기다 이제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x 대신에 여기다 y 대신에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한마디로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에는 이렇게 놓고 접점을 찾으면 되겠죠. 접점을 찾는다. 여기까지는 아주 쉽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얘기예요. 접점 방식에서. 그러면 시험에 나올 건 뭐냐? 3번이죠. 시험에 나올 것은 세 번째 얘기가 나올 거야. 세 번째 얘기. 어떤 거? 자, 곡선 밖의 한 점이 주어진 경우.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어떤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의 접점을 만드는 거예요. 요 점을 지나면서 얘와 접하는. 그럼 접점도 모르고 기울기도 모르죠. 그치? 이런 경우에는 접점도 몰라. 뭔지. 그리고 기울기도 몰라. 맞습니까? 요 점을 지나. 요 점을 우리가 x1, y1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그러면 얘를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은 대략 이쪽으로는 없을 것 같고 이렇게 생겼을 것 같긴 한데 이 접점을 모른단 말이야. 그쵸?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접점을 내가 그냥 임의로 정하는 거야. 뭐라고? 문자로 t, ft라고 이렇게 놓자 이거야. 접점을 임의로 정한다. 첫 번째가 접점을 임의로 정한다. 그러면 이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생겼죠? 문자가 섞여 있긴 하지만 이렇게 생겼을 거야. y-ft는 f't 맞죠? t에서의 미분계수 기울기잖아. 그 다음에 x-t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되죠.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되겠죠. 근데 선생님 t가 뭔지 모르는데 이렇게 식 세워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왜 그래? 이 접선의 방정식이 어디를 지나고 있어요? 얘를 지나죠. 요점 지나고 있지?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다 x, y 대신에 집어넣으면 돼. 그럼 성립해야 돼. 맞습니까? 집어넣으면 얘가 뭐에 대한 방정식이 됩니까? t에 대한 방정식이 되죠. x, y는 없고 t로만 이루어진 식이란 말이야. 그러면 뭘 구할 수 있어? t 값이 얼마다라고 구할 수 있단 말이야. t 값 나오면 이제 끝난 거죠. t 값이 얼마인지 구했으면 접점을 아는 거고 미분계수 구하면 기울기도 다 아는 거니까. 알겠어요? 이런 방법으로 구하겠습니다. 3번이 이제 얘기가 되고요. 너희들 보면 알겠지만 원의 방정식 고2 때, 고1 때 원의 방정식 배울 때 뻔히 뭐 했어요? 접선의 방정식 배웠었죠. 원의 방정식에서 원 위의 한 점에서 접할 때 기울기가 주어졌는데 원과 접하는 경우, 그 다음에 원 밖의 한 점에서 접선. 이 패턴이 앞으로 너희들이 이제 계속 나가면서 똑같이 그렇게 돼요. 접선의 방정식이 계속 나올 건데 고등학교 너희들이 2학년이 아니라 이제 이과생인 경우에는 3학년 갔을 때는 2차 곡선에서도 또 그게 내용이 나오고 쌍곡선이나 타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똑같이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접점이 주어졌을 때, 그 다음에 그 곡선 밖에 있는 점에서 주어졌을 때 이런 것들 계속 이 패턴으로 똑같이 나옵니다. 접선의 방정식은. 그러니까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그러면 3번 같은 경우는 선생님 그러면 이거 하나 예를 들어서 해줄 수 있나요? 좀 이따가 이제 예제 문제들이 나오니까 그때 3번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이게 접선의 방정식이죠. 이게 접선의 방정식이야. 그래서 이 내용이 요 내용이 어디야? 요 첫 번째 1번 내용이에요. 요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는 1번 내용이야. 그래서 1번 내용의 방법이 이 3번에 나와 있죠. 접점의 좌표가 주어지면 기울기를 구한다. 접점의 좌표가 있으니까 기울기는 뭐겠어요? F'A겠죠. 만약에 접점이 A, FA였다면 이렇게 기울기가 주어지면 접점의 좌표를 구해야 된다고 했어. 어떻게 세우면 된다고? F'X가 기울기가 M이라고 주어졌다면 M 이렇게 놓고 X값을 구하면 된다고 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3번처럼 곡선 밖의 점이 주었을 때는 접점을 T, FT라고 잡고 식을 세워서 T에 대한 방정식을 풀면 된다고 했어요. 이렇게. 그렇죠? T에 대한 방정식을 풀면 된다. 그리고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는 가장 기본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y-fa는 m의 이게 이제 미분계수겠죠. 접점이 a, fa라면 f'A x-a 이게 가장 기본꼴이죠. 세운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얘기예요. 두 번째, 선생님 법선의 방정식이라는 건 뭐나요? 학교에서 아마 법선의 방정식은 얘기 안 할 거야. 근데 법선의 방정식은 언제 이제 많이 얘기가 되냐면 나중에 아까 벡터라고 하는 단어에서 많이 나오겠는데 법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접선과 수직인 직선을 법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어떤 이러한 함수에 대해서 접선이 여기 이렇게 있어. 얘와 수직인 직선. 얘를 법선의 방정식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접점은 똑같잖아. 그치? 접점은 똑같죠? 뭐만 달라? 기울기만. 기울기만 어떻게 되죠? 서로 수직이면 역수의 마이너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의 기울기가 4였다. 그럼 얘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4분의 1. 즉 얘의 역수에 마이너스를 씌워주면 법선이 되죠. 이거는 어디에서 배웠어? 언제 배웠어? 수직 조건 아니야. 두 직선이 수직이려면 서로 기울기가 이런 관계여야죠. 두 직선이 수직이려면
하나의 기울기가 m이면 나머지 하나의 기울기를 m-이라고 할게. 둘이 곱한 것이 마이너스 1이어야 된다고. 이게 이제 고1 때 배운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는 m-는 넘겨보면 마이너스 m분의 1이니까 역수의 마이너스가 되는 거잖아. 됐죠? 그래서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온 거야. 됐니? 여기까지. 자, 필기할 거 필기해 놓고요. 여기다가 사장님 휴가 시켜서 그러니까 준서 이해됐지? 자, 그러면 29번 문제로 바로 가볼게요. 이거는 시험에 너무 쉬워서 안 나와요. 근데 뭐 3번 정도 나올 수는 있는데 이제 학교에서 시험 문제를 쉽게 낸다? 그럼 나올 수는 있겠지. 근데 이건 당연히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자, 1번 y는 x제곱 마이너스 x 위에 2,2에서의 접점이죠. 얘가 여기 위에 있는 점인지 아니면 밖에 있는 점인지 어떻게 아나요? 대입해 보면 알지. 이 x 대신에 이 y 대신에 이 대입하면 만족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곡선 위에 있는 점이죠. 밖이 아니라. 그럼 어떻게 세우냐? y-2는 x-2는 이 기울기만 알면 되잖아. 기울기는 뭐야? 얘를 미분하면 2x 빼기 1이죠. 이렇게 바로 나오죠? 그럼 거기다 뭘 집어넣은 거? x가 2일 때의 기울기니까 2 집어넣으면 4 빼기 1이니까 3. 끝이죠? 됐지?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럼 답을 쓸 때는 이렇게 써야 되겠죠? y는 3x 마이너스 3이 6 플러스 2니까 y는 3x 마이너스 4였다. 이렇게 답을 쓰면 되겠죠? 다음 두 번째 2번 볼게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에 그러면 접점을 찾아야 된다고 했죠? 자, 기울기를 구하려면 미분한 거니까 얘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2x 더하기 4 이거잖아. 그렇죠? 이것이 마이너스 1에 그러면 x는 얼마입니까? 딱 봐도 1이죠? x가 1이라는 얘기는 접점의 x좌표가 1, 이렇다는 얘기죠. 왜? x가 1이라고
아 1이 아니구나. 3이구나. x가 3이죠? 3이 600이니까 그렇죠? 3, 이렇게 생겼다든지 그럼 x가 3이면 y는 얼마야? 3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잖아. 여기다 원래 함수에다가 지나는 거니까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9 플러스 4, 3, 12 플러스 1 맞습니까? 그래서 얼마야? 4. 요게 접점이야. 그러면 기울기 나왔겠다 접점 나왔겠다. 끝났네. y-4는 마이너스 2에 x-3 이렇게 세우면 되는 거죠? 답은 마찬가지로 뭐 풀어서 이런 식으로 쓰면 되는 거고. 됐니? 다음 3번. 자, 요 점에서 이거 봐. 요 점에서 바뀐지 아닌지 모르지. 그러니까 대입해 보면 안다고. 0 대입하면 2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 아, 이거는 밖의 점이구나. 그러면 내가 접점을 모르니까 t, ft. ft라는 건 뭐예요? t를 집어넣었을 때의 값. 이게 접점이야. 맞지? 자, 그러면 이렇게 세우는 거야. y-ft니까 y-t제곱 플러스 4. 여기 가로 있어야죠. 는 기울기 f'ｔ. f't가 뭐예요? 얘 미분한 거. 2x에다가 t 집어넣은 2t. 그죠? 그 다음에 x-t. 됐니? 얘가 뭘 지나? 얘 지나야 된다고. 0,1을. 그러면 0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 t만 남아서 곱하니까 마이너스 2t 제곱 되고요. 여기는 2 집어넣었더니 이렇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t 제곱 마이너스 2죠. 됐지? 그럼 뭘 구할 수 있어? t를 구할 수 있잖아. 얘 넘기면 2t 제곱이니까 t 제곱은 2. t는 얼마? 뿔마 루트 2죠. 또 루트 2라고 써라. 제곱이 2니까 항상 뿔마 2개죠. 선생님 t가 2개인데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도 2개란 얘기지. 2개일 수도 있잖아. 그죠? 2개란 얘기야. 그러면 루트 2, 루트 2 여기다 집어넣으면 2 플러스 4니까 얼마? 6. 이거 하고 마이너스 루트 2, 집어넣으면 얼마입니까? 똑같이 6.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접점들입니다. 그리고 이때의 기울기 얘는 얼마야? 기울기는 아까 이거였잖아. 기울기가 t가 루트 2일 때니까 2루트 2죠. 얘는 마이너스 2루트 1 때지? 자, 그래서 결론은 얘는 y-6은 2루트 2에 x-루트 2. 얘는 y-6은 마이너스 2루트 2에 x 플러스 루트 2. 됐니? 이렇게 두 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알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 정말 그럴까요? 자, 얘가 지금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지? 2차 함수 이렇게 생겼는데 이런 데 점이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 몇 개 나와요? 2개 나오잖아. 그치?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됐죠? 이런 것은 그냥 가뿐하게 풀어줘야 되는 문제들인 거야. 가뿐하게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에요. 다음 T장 넘어갈게. 그리고 선생님이 안 풀고 넘어가는 문제들은 본인들이 집에 가서 반드시, 그래서 답지를 주는 거야. 반드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30번, 31번, 32번 이렇게 있는데 자, 30번 한번 볼게요. 왜? 항상 직선의 방정식 하면 나오는 아주 중요한 말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30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까먹었을까봐. 선생님이 그 직선의 방정식 설명할 때 아주 중요하다고 얘기한 게 있어요. 아주 중요하다고 얘기한 게 있는데 분명히 까먹었을 수도 있어요. 자, 곡선이 쫑알쫑알인데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점 P를 지난다. 자, 이런 말이 나오면 우리는 어떻게 앞으로 생각을 해야 되냐. 이런 해석이 중요한 거죠. 어떻게 해석을 해야죠? 이거 어떻게 봐야 되지? 얘를?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K가 뭐가 돼도 성립한다. 모든 K에 대해서 성립한다. K에 대한 뭐라는 거죠? 항등식.
고1 때 배운 거죠. K에 대한 항등식이다. 그러면 K에 대한 항등식이란 말을 알았으면 우리는 그 다음에 조치해야 될 내용이 뭐냐? K는 K끼리, 그러니까 K가 있는 놈은 K가 있는 놈끼리, K가 없는 놈은 없는 놈끼리 는 0 이런 꼴로 바꾸죠. 만약에 K제곱이 있었다면 물론 이렇게 K제곱은 K제곱끼리 이렇게 묶었어야 되겠죠. 만약에 K제곱이 있었다면 여기는 K제곱이 없잖아. 그렇죠? 있는 놈은 있는 놈끼리, K가 있는 놈은 있는 놈끼리 이렇게 바꾸고 K가 뭐가 돼도 성립하려면 어떻게 되면 돼요? 요놈이 0이고 얘도 0이면 K가 뭐가 돼도 다 성립하겠죠. 이게 항등식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죠. 자, 그러면 얘는 왜 이렇게 얘기가 됐느냐? 자, 아까처럼 너무 쉽게 주기 싫은 거야. 문제를. 한마디로 접점 같은 거 주면 쉽게 구해버리잖아. 그러니까 접점을 숨겨놓은 거죠. 일부러. P점을 숨겨놓은 거야. 약간. 항상 P라는 점을 지난데 P를 숨겨놓은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한번 구해볼게. 해볼게. 자, 얘를 한쪽으로 다 넣어. 는 0꼴로 해야 되니까 한쪽으로 다 넘겨야 되겠지? x의 3승 플러스 이제 k가 문자이기 때문에 x제곱보다는 k를 더 뒤로 써주는 게 더 보기 편할 겁니다. 2xk 마이너스 x 플러스 k 플러스 2 마이너스 y는 0 됐죠? k가 있는 놈이 요놈, 요놈이야.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의 k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 x의 3승 마이너스 x 플러스 2 마이너스 y 이 k가 없는 놈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가 0이고 얘도 0이어야죠. 그치? 그러면 얘가 0 되는 x는 얼마입니까? 딱 봐도 1이죠? x는 1이란 얘기야. x가 1 여기다 집어넣으면 1 빼기 1 더하기 2 빼기 y니까 y는 2죠? 아, 1,2를 반드시 지난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P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라며. 그러니까 이게 접점이니까 이 접점에서의 방정식을 알아. 알았어. y-2는 그죠? f'1 x- 이렇게 써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fx가 뭔지 알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fx는 아니다. 여기서 다른다. 접선의 방정식을 요거라 할 때 그건 나중에 이거고 일단은 요 곡선에서의 지금 k값 알았어요 몰라? 이 곡선에서 뭐 집어넣어야 돼? 미분한 다음에 1 집어넣은 값이라는 얘기죠? 자, K값을 알긴 알아야 돼. 왜? 1,2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1,2 대입하면 성립해야 되니까. 자, X 대신에 1 집어넣어 볼게요. 1 플러스 K 마이너스 잠깐 요거는 당연히 지금 자, 얘 미분 한번 해볼게요.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3x의 제곱 플러스 얼마? 2kx 맞습니까? 2kx 마이너스 2k 플러스 1 맞죠? 이게 f 프라임 x야 맞죠? 여기다 뭘 집어넣어? f 프라임 1이니까 1 집어넣으면 3 플러스 2k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 얼마야? 2 이란 얘기죠. 됐습니까? 접선의 방정식 구했어. 즉 y는 2x 마이너스 2 플러스니까 그냥 y는 2x네. 이게 fx라고. 일단 뭘 집어넣어라? 5를 집어넣어라. 답은 10이죠. 이렇게 구하라는 얘기야. 말뜻이. 됐습니까? 이렇게 구해라.
31번 한번 풀어보세요. 31번. 좀만 생각하면 풀 수 있어. 조금만 생각을 하면 풀 수 있습니다. 어려워 보이지만 조금만 생각하면 풀 수 있습니다. 모건님 몇 번 나왔어? 몇 번? 2번? 자, 어디 한번 봅시다. PQ는 Y축에 평행하다라고 했고요. PQ에서의 각각의 접선이 서로 평행하다.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같다는 얘기죠? P라는 점에서. 그럼 P라는 점을 지금 여기에 좌표를 알아 몰라? 모르죠? 그래서 여기를 A라고 이렇게 잡을게. 그러면 요 점에서의 기울기만 알면 되잖아. 이 점에서의 기울기는 F'A가 될 테니까 뭐에? 요곳에 F'A니까 얘 미분하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4x 이거죠? 여기다가 a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a야.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미분을 하면 3x 제곱 마이너스 4죠. 여기다 a를 집어넣으면 3a 제곱 마이너스 4. 이게 기울기들이잖아. PQ에 같대. 이렇게 평행하다는 얘기는 같다는 얘기죠. 일로 넘기면 3a 제곱 플러스 4a 마이너스 4는 0. 인수분해 됩니까? 3, 1, 2 마이너스. 그쵸? 따라서 a는 3분의 2하고 마이너스 2죠. 근데 보다시피 마이너스 2의 표시가 여기 있죠. 이게 같은 데가 여기. 그러니까 둘이 사실 여기서 딱 접하나 봐. 여기하고 여기라는 얘기니까. 여기가 지금 양수잖아. 3분의 2라는 얘기죠. 맞죠? 그러면 P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아까 미분한 뭐였어요? 미분이 이거였잖아. 여기다 3분의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8.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알겠지? 됐습니까? 어렵지 않죠?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좀만 알고 있으면. 자, 다음. 자, 32번은 일단은 너희들이 좀 해봐야 돼. 계산, 이거는 이 개념이 어려운 게 아니고요. 개념을 이용해서 풀다 보면 이거 좀 귀찮다? 라는 내용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한번 32번 한번 해보고 선생님이 어떻게 해야 될까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32번. 두 접선의 기울기의 합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쵸? 이거 한번 해보고 접선의 마이너스 한번 세워보고
원방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좀 심도 있게 풀었던 친구들은 아주 쉽게 이제 이 문제를 해결을 할 거고요. 벌써 44분이나 지났어? 잠깐, 지금 몇 시야? 뭐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 어? 기다리는 시간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자, 봐봐. 이렇게 우리는 풀었을 거란 말이야. 접점을 t, ft라고 놨죠? 그치? 그래서 이렇게 y-ft는 f''t 그러니까 2x-니까 되면 2t-, 그치? 그 다음에 x-t 이게 나왔을 거란 말이야.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요? 1하고 마이너스 1을 집어넣겠죠. 1하고 마이너스 1 집어넣었더니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t는 2t 마이너스 1 1 집어넣었으니까 1 마이너스 t.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t는 2t 마이너스 뭐? 마이너스 2t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t. 자, 계산해 봅시다. 1 넘기면 t제곱 되고요. t 없어질 것이고 1로 넣으면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됐죠? 그러면 t값이 뭐하고 뭐예요? 0하고 2.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두 접선의 기울기 합을 구하시오. 기울기가 얼만데? 얘 미분한 게 기울기 아니에요. 2x-1에다가 얘네들 집어넣은 게 저거죠?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나오고 2 집어넣으면 3 나오고 둘이 더하래 이렇게. 이죠? 그치? 이렇게 하면 되겠다. 됐습니까? 뭐 어렵지 않은 건데. 자,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이제 유형 2번 공통 접선 및 직교 조건 여기하고 그 다음에 곡선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요거하고 여기까지 일단은 갈 수 있는 데까지 일단 가봅시다. 자, 공통 접선 및 직교 조건. 자, 공통 접선이라는 것은 아까처럼 자, 여기가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그다음 어떤 3차 함수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그러면 공통 접선이라는 것은 접점이 일단 같은 이런 데고 이런 데겠죠? 그치? 그러니까 공통 접선이라는 것은 일단 첫 번째 우리가 따져야 될 게 뭐냐면 얘가 y는 fx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3차 함수를 y는 gx라고 한다면 이 접점이 있을 거 아니야. 이 접점이 우리가 a, fa 또는 x1, y1이라고 할게요. 얘를 x1, y1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도 여기다 집어넣어도 다 성립하는 거죠. 요 점을 둘 다 지나고 있으니까. 그치? 즉 fx1이나 gx1이나 똑같다. 이게 첫 번째 조건으로 작용이 될 거야. 이게 뭐에 의해서 두 접점이 같다. 이거에 의해서. 그 다음 두 번째 얘에 대한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나 얘에 대한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나 같겠죠? 그것도 한마디로 f'x1하고 g'x1하고 또 같겠죠? 그치? 가까이 기울기 같을 테니까 이렇게 두 가지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얘기예요. 이 말이야. 두 번째,
그러면 이 점에서 직교 조건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근데 여기서 접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있다고 했죠. 근데 어떤 함수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나고 있어. 근데 여기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생겼어. 근데 이게 수직이야 서로. 이러면 마찬가지로 이 점을 둘 다 공유하는 건 맞죠. 그러니까 1번 조건은 똑같죠. 접점이 같다. 맞지? 그 다음 이 점에서의 얘에 대한 기울기와 이 점에 대한 얘의 기울기는 수직이다. 그 말은 서로 곱하면 마이너스 1이다. 맞습니까? 아까 직선의 방정식 할 때 얘기했죠. 이러한 두 가지를 가지고 따져보면 돼요. 자,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33번. 자, 두 함수 fx가 요거와 요거가 x는 2에서 공통 접선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먼저 2 집어넣을까? 4 빼기 6 플러스 a와 일단 2 집어넣을까? 8 마이너스 8 플러스 2b 플러스 2 이렇게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맞니? 2를 집어넣었을 때의 값하고 여기다 2 집어넣은 값이 y값이 서로 같아야 접점이 똑같다는 얘기잖아. 첫 번째 식. 얘만으로 문제 풀 수 있어요? A, B 구할 수 있어? 못 구하죠? 왜? 식은 하나밖에 없는데 문자는 두 개나 있으니까. 자, 간단하게 좀 합시다. 마이너스 2 플러스 A는 2B 플러스 2니까 넘기면 A 마이너스 2B는 4. 이게 첫 번째 조건이라고. 알겠죠?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돼? 공통 접선이니까 얘의 여기에서의 기울기와 여기서의 기울기가 같아야죠? 얘를 미분하면 2x-3 얘 미분하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b 얼마 집어넣었을 때 2를 집어넣었을 때 1이죠? 2 집어넣으면 12 빼기 4의 8 플러스 b 이렇게 같다고 이렇게. 따라서 b는 얼마입니까? 12에서 8 빼면 4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4. 그치? 됐죠? b를 구했으니까 a도 구할 수 있는 여기다 집어넣으면 a 플러스 6은 4니까 a는 2. 됐죠? a가 마이너스 2. a가 마이너스 2. 자, 그러면 a제곱 4죠? b제곱 9죠? 더하면 13. 이렇게 얘기가 된다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자, 34번은 다 똑같은데 기울기만 수직으로 보면 되는 거니까 34번 한번 해보세요. 34번.
y는 x제곱과 y는 k-x제곱의 교점에서 두 곡선이 직교하도록. 그러면 교점이라는 것은 연립방정식이 해죠. 그럼 x제곱은 k-x제곱. 맞죠? 넘기면 2x제곱은 k. x제곱은 2분의 k니까 결과적으로 x는 얼마? 뿔마 2분의 k 루트.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자, 둘의 교점에서 두 곡선의 근, 두 접선이 직교하도록 k값을 나눠요. 자, 그러면 이제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일단 x가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그 점은, 둘이 만나는 두 점은,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이거 좀 그려보긴 해야 되겠네. y는 x제곱이 이렇게 생겼어. 그치?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제곱에 여기에 k가 있는 거니까 걔네들에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나겠죠? k가 여기 있는 경우에는. 왜? 원래 이거는 일부러 니네들 보기 힘들라고 이렇게 준 거야.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k라는 얘기잖아. 마이너스 x제곱이 이렇게 생긴 놈인데 k값에 따라서 달라지는 이런 놈이라는 얘기지? 이해됩니까? 그런데 자, 이런 얘기야. 지금 얘가 왜 뿔마가 나왔냐면 이런 놈 중에서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난다 쳐. 걔네들이 k 값에 따라서 이렇게 플러스 2분의 k, 얘는 마이너스 루트 2분의 k 이렇게 되는 놈이란 얘기야. 그치? 근데 얘네들의 각각의 뭐가 접선이 이렇게 수직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요 점을 지날 때의 접선의 기울기와 요 점을 지날 때의 접선의 기울기가 수직이어야 된다. 이 얘기 아니에요. 맞죠? 뭐에 대해서? 얘는 어렵잖아. 얘는. 그치? 그러니까 요놈 한 놈만 보면 되죠? 한 놈 기준으로 보면 되죠? 어차피. 잠깐만. 교점에서 두 곡선의 이 얘기가 아니구나. 여기서 두 곡선의 잠깐 말뜻이. 교점에서 두 곡선의 여기서 이게 아니라 요거하고 요거네요. 이거. 이 하나는 이렇게 생겼겠지? 요거. 오케이? 요거 이렇게가 수직으로 되도록 이런 얘기예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요 접점은 쉬운 놈. k 있는 데다 굳이 넣을 필요 있어? 이런 데다 넣으면 얼마야? 루트 2분의 k 그 다음에 2분의 k 이렇게 되는 거죠? 요 점이. 맞습니까? 그러면 자, 얘 미분하면 얼마입니까? 2x. 얘 미분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2x. 맞죠? 둘이 곱한 것이 마이너스 1이 돼야 돼. 뭘 넣었을 때? 얘 집어넣었을 때. 맞죠? 얘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 x제곱이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맞지? 이것이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 얼마? k는 2분의 1 얼마? 100k니까 50 이렇게 구하기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선생님 마이너스 루트 2분의 k를 넣었을 때도 해도 상관없나요? 그래도 똑같이 나오죠. 그래도 똑같이 나와요. 알겠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똑같이 나옵니다.
지웁니다. 다음 장. 곡선 위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자, 이거는 이미 우리가 예전에 원과 직선 사이의 거리 또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런 단어에서 이미 익숙하게 배웠어요. 뭐였냐면 자, 여기 어떤 이제 곡선이 있는데 여기 위에 있는 어떤 점인지는 몰라. 이 점하고 이 직선하고 가장 가까운 데가 대략 이 정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죠. 근데 이 거리를 구하래. 그럼 거리를 막상 구하면 이 점이 뭔지를 모르겠다 이거야. 그치? 사실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근데 이거 어떻게 하지? 를 따져보면 이렇게 보면 돼.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이렇게 곡선이 있는데 제일 가까운 거리를 찾으려면 얘와 똑같은 기울기를 가지고 있는 자 같은 걸로 여기다가 이렇게 슬슬 다가가 보는 거야. 다가가 봐서 어느 순간 딱 접하는 순간이 있겠죠. 이렇게 접하는 순간일 때가 가장 이 거리가 짧은 거죠. 그거보다 조금이라도 더 가면 더 멀어지잖아. 맞습니까? 이해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물건이라고 치면 이게 딱 둘이 더 이상 만나서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을 때 맞닥뜨리게 될 때.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뭘 구하면 되냐? 얘와 이 직선의 거리를 구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려 하지 말고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평행한이지. 그렇죠?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 그러면 얘를 왜 주는 거냐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의 기울기를 주려고. 평행하니까 기울기를 알려주는 거잖아. 맞죠? 그럼 기울기를 알려주고 이 함수와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죠. 이해돼요? 그거는 두 번째 거였잖아. 그걸 구한 다음에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거리를 구하면 돼요. 그럼 선생님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이 뭔데요? 자, 까먹을까봐 써줄게요. 분명히 까먹었을 거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보일 거죠? 거리. 이거는 일반형으로 합니까? 표준형으로 합니까? 일반형으로 하죠. 한 점을 x1, y1 이라는 점하고 일반형인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 거리는 이렇게 구한다고 해서 거리를 d라고 했을 때 거리는 a제곱 플러스 b제곱 루트분의 ax1 플러스 by1 그러니까 xy 다시는 이 점들을 집어넣은 거야. 플러스 c의 거리는 항상 양수여야 되니까 절대값. 이거였죠? 이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야. 그 다음 만약 이 점이 원점이었다면 그러면 어떻게 생겼다는 얘기야? 원점과 얘의 거리는 어떻게 생겼겠지 그러면? a제곱 플러스 b제곱까지는 똑같을 것이고 루트까지는 0, 0 집어넣었다는 얘기니까 c의 절대값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죠? 그럼 마지막 제일 핵심이지. 제일 핵심은 뭐야? 우리 점과 직선 사이가 아니라 했잖아. 여기서는 제일 가까운 요 구하라고 하지만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은 평행하니까 어디가 똑같냐? ax 플러스 by까지는 두 직선이 똑같을 거예요. 다르다면 같게 만들어주면 돼. 오케이? 그리고 c만 다를 거야. 이렇게 평행하면. 기울기는 ab가 결정하기 때문에 기울기가 같다는 얘기는 ab가 같다는 얘기거든. 알겠어요? 그러면 요랬을 때 거리 d는 a제곱 플러스 b제곱 루트 똑같죠? 앞에. 그 다음에 c에서 c''를 뺀 다음에 절대값이면 됩니다. 알겠어요? 이렇게 요 공식은 책에는 잘 안 나와 있지만 이렇게.
세 가지 다 적어놔야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원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얼추 내일 모레죠? 토요일 날이면 미분이 우리 극대극소 그때 다 배웠지? 보거나. 어. 안 배웠나? 배웠냐 어디서 여기서. 아직 안 배웠지? 다음 주에 끝나겠구나. 다음 주면 미분법이 다 끝나겠네요. 자, 여기까지 됐죠?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 공식을 이용해야 되고 이 직선은 문제에서 줬을 거란 말이야. 이 직선하고 이 곡선은. 맞지? 맞죠? 그럼 뭐만 구하면 돼? 이 접선의 방정식만 구하면 된다는 얘기야. 자, 이제 문제를 가보도록 할게요. 그 내용이 지금 유형 3번 얘기야. 자, 35번 볼게요. y는 x제곱 위의 점과 얘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을 구하라. 그러니까 이 차함수와 이런 밖의 점일 거죠. 이런 직선일 거죠. 얘의 거리의 최소값을 구하라. 알았어. 그럼 얘의 기울기가 2네. 그럼 여기에 접선이 있다고 치자. 똑같은 기울기. 얘도 기울기가 2여야 돼. 그러면 접점을 찾아야죠. 접점은 얘를 미분하면 2x가 얘의 기울기 2가 되는 x. 1이죠? 1, 이렇다는 거죠. 1 여기다 다시 집어넣으면 1. 1,1에서 라는 얘기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 접선의 방정식 구해도 되고요. 이 문제는 사실 그냥 이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면 되는 거죠. 이게 최단거리죠. 접점이 여기니까. 그러면 자, 얘를 일반형으로 바꾸면 2x-y 6은 0. 일반형으로 반드시 고쳐야지. a제곱, b제곱, 루트 분의 1,1 집어넣었더니 2 빼기 1 빼기 6의 절대값. 루트 5분의 얼마? 마이너스 5의 절대값이니까 결과적으로 답은 루트 5네요. 됐죠? 루트 곱하면 약분되고 루트 5. 그치? 2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구하면 돼요. 지웁니다. 36번. 이거 한번 해보세요. 넓이의 최소값이라고 했어. 넓이가 이 두 점은 정해진 거지. 두 점은 정해졌으니까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똑같을 거란 말이야. 일정하단 말이야. 그럼 뭐가 제일 작으면 되는 거야? 높이가 가장 짧으면 넓이가 제일 작겠지? 그럼 그 높이가 제일 짧게 되려면 그게 뭐예요? 접할 때란 얘기죠? 그치? 접할 때가 가장 왜? 여기는 정해져 있으니까 넓이가 작을 거 아니야. 높이가 제일 작다는 얘기니까. 이해됩니까? 이렇게 판단했으면 요 접점만 구하면 끝나는 겁니다. 접점만 구하면 우리는 넓이는 사러스의 공식으로 구할 수 있죠? 세 점 주어졌을 때 넓이 구하는 공식으로. 일단 풀어봐. 제가 썼어요. 그게 아닌 건데 접선이 있으니까. 그러네.
뭐 이렇게 오래 걸려? 응? 이게 오래 걸릴 게 뭐가 있어 이거? 자 이제 봐봐요. 시간 관계상 요까지만 하고 오늘 잠깐만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남은 것은 이제 토요일날 이렇게. 이게 오래 걸릴 게 뭐가 있어? 자 봐봐. 얘 기울기 1이지? 그럼 아까도 이렇게 접하게 되는 요 접점을 찾으면 된다고 했어. 그러면 기울기가 얘도 기울기가 1이어야 돼. 맞죠? 그럼 얘를 미분하면 2x 플러스 3이 1이 되는 x값 찾으면 되지? 얼마입니까? 1이죠? 아 마이너스 1이죠? 나 오늘따라 왜 이렇게 도스펠스이 안 되지?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얘가 마이너스 1, 얼마야?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3 플러스 4니까 2죠? 요제 그러면 자 너네들 이 길이를 구하고 막 또 이 직선과 여기까지의 거리 구하고 해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 하지 말고 물론 원래 그게 정석이 맞죠? 그렇게 원래는 구해야 되는데 세 점의 좌표를 알고 있을 때는 삼각형의 넓이 바로 나와버리죠. 무슨 공식에 의해서? 사선 공식. 원래 전문 용어는 사러스의 공식. 사선 공식은 세 점이 있을 때 이거 다 고1 때 하는 거야. 지금 마이너스 1,2하고 1,1하고 3,3이라는 세 점이 줬을 때 넓이 이렇게 하라고 했죠? 넓이 S라고 한다면 넓이는 2분의 1의 절대값 놓고 세 점을 XY 순으로 들어있어. 그러니까 11부터 할게 그냥 11, 33, 마이너스 1, 2 그리고 처음 걸 다시 한번 써주라고 했죠. 이렇게. 그리고는 사선 공식에 맞게 사선으로 곱하는 거야. 이렇게. 얼마야 돼? 3, 3이 6, 마이너스 1 이렇게 곱한 것들의 합에서 이렇게 곱한 것들의 합 3, 마이너스 3, 플러스 2를 뭐 해줍니까? 빼죠. 의 절대값의 2분의 1을 하면 바로 넓이가 나와 보인다. 6, 7, 8, 9에서 1 빼니까 8 빼기 2 2분의 1 3 맞아요? 답은 3번이었다. 이거 하면 되죠? 그치? 그러면 자기는 선생님 전 사성공식 몰랐어요. 그래 그렇게 했다는 사람은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야? 얘에서 얘 뺀 거 2의 제곱 얘에서 얘 뺀 거 점과 점 사이의 거리는 구할 줄 알 거 아니야? 합의 루트 그러니까 2루트이죠? 여기의 길이가 2루트이야. 곱하기 얘와 요점 사이의 거리잖아. 얘를 1로 넘기면 x-y는 0과 마이너스 1,2까지의 거리 앞에 a의 제곱 b의 제곱 루트 분의 대입 마이너스 0이니까 마이너스 3의 절대값 얼마? 루트 2분의 3 이게 거리죠? 이게 높이란 말이야. 높이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이게 넓이 아니야. 쓱쓱 3 똑같이 나오잖아. 알겠어요? 근데 이런 공식을 알고 있으면 사실 훨씬 더 편한 거죠.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넓이를 구해줍니다. 그래서 항상 고등학교 2학년이나 3학년 문제들을 풀 때는 고1 거의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요. 항상 풀이 과정이나 이런데 다 나오니까. 우리가 미분이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고1 때 배웠던 직선의 방정식이라든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이라든가 이런 것들 모르면 못 풀잖아. 미분의 개념만 알고 미분법만 안다고 푸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것이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됐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기서부터 자, 이 앞에까지는 사실은 기본적인 얘기들이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교과서에서 나와 있고 문제집의 대부분에서 나와 있는 거고요. 이제 유형이 뒤로 가고 심화 유형 이런 것들 나올 때부터는 이제 핵심적인 내용들이 나오죠. 책에는 안 나오거나 문제집 같은 데서 안 나온 내용들. 그렇죠? 편법 이런 것들이 이제 뒤에 추가적으로 나오게 되죠. 특이한 문제. 여기까지.